나는 건방진 사람은 아닌데 진짜 난 투자 잘한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일을 왜 해? 이 전업 투자해도 되겠는데 단타 틱틱한 돈으로 오늘 회나 밥 먹으러 가야겠다. 치킨은 좀 그렇고 내가 치킨 먹은 레벨은 아니지. 이제 불장 끝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만맨입니다. 이거 나중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코인이 빠르게 올랐죠. 그래서 코인을 이제 언제 팔고 언제 탈출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이득을 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참고를. 행동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제 능력보다 더 많이 비트코인을 샀어요. 제 능력보다 비트코인을 더 많이 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큼을 빼고는 비트코인을 던질 겁니다. 제가 부담 없이 갖고 있을 수 있을 만큼만 갖고 던질 거예요. 전 비트맥시가 아닙니다. 시장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거는 당신의 욕심입니다. 빠져나갈 기회를 언제나 줍니다. 시장은. 자, 시작해보죠. 익절 하셔야겠죠. 익절도 하고 손절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는 매도 지표는 김프입니다. 김프. 김프가 5% 이상 꼈을 때 저는 그걸 불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프가 항상 5% 이상 껴있다. 그건 이제 불장 속에 우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프가 8% 이상 낀다.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프가 막 9%, 10%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프가 5% 이상 끼면은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분할 매도. 저는요, 사실은 비트코인을 93.5K에도 팔았고 99K에도 팔았어요. 저는 계속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팔지 않으면요, 나중에 못 팝니다. 지금 팔아버릇 안 하면 비트코인이 2억을 가든 3억을 가든 여러분 절대 못 팔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야금야금 팔고 있습니다. 오를 때마다 현금화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면은 김프가 껴져 있는 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김프 껴져 있는 상태로 매매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김프가 껴 있다는 거는 하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김프가 껴 있다는 건 항상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8% 이상 올라간다?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알트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도 일정 부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트 같은 경우에는 고통받은 만큼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이것도 뭐 제가 장담 못합니다만 그래도 알트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공포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공포탐욕 지수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코인마켓캡에서도 있고 일반적으로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보시는데 극단적 공포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인 건 당연하고요. 극단적 공포나 공포일 때 매수를 했었어야 됩니다. 요번에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왔었잖아요. 그 트럼프 때문에 극단적 공포가 거의 2달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정말 좋은 가격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도 정말 사실은 좋은 가격이에요. 제가 구매를 권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탐욕에 들어갔는데 내가 수익권이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극단적 탐욕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 라고 하면 많이씩 좀 덜어내셔야 된다.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많이씩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알트라면요, 공포 탐욕 지수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메인 뉴스에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뉴스 말고 그 다음에 서울경제 이런 데 나와요. 이미 서울경제 나왔을 땐 많이 늦은 거죠. 그런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어디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9시 뉴스에 나옵니다. 9시 뉴스에 나오고 조선일보 이런 데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요?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 딱 뭐라고 나왔냐면 금이 뜨고 비트코인 끝났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비트코인 지고 금이 뜬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금 팔고 비트코인 사면 딱 됐죠. 그때 딱 반대로 갑니다. 메인 뉴스에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내러티브가 도느냐? 야, 비트는 디지털 골드야. 야, 그걸 아직도 의심해? 비트는 디지털 골드야. 이런 얘기가 확신이 되면
또 의심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는 금이야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비트가 금이냐? 비트코인이 어떻게 금이야?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엔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와요. 모든 사람이 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또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 뉴스에 이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달리느냐, 야, 비트코인 사기라던 놈 어디 갔냐, 그리고 한국도 비트코인 전략 비축해야 됩니다. SNS에 비트코인은 이미 늦었다, 이 코인이 제2의 비트코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시장 들어와 가지고 200만원이 2천만원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눈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전세금 빼서 들어오는 거야. 이제 전세금 8천 1억 싸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바로 시장 붕괴합니다. 반기가 돌면 바로 시장 붕괴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래요. 업비트 가입 어떻게 하냐? 빗썸 가입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뭐냐면, 야, 이거 한 번에 입금이 왜 200만원 밖에 안 되냐? 왜 이것밖에 입금이 안 돼가지고 내가 돈을 이것밖에 못 벌어?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3천만원 넣었으면 오늘 떼돈 버는 건데 오늘 200만원 밖에 입금 못 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네,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 서로 코인 한단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몰래 다 하고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코인 원래 하던 사람들은 이제 한 60% 70%까지 다 물렸던 게 이제 다 회복돼 가지고 수익 전환, 수익으로 20% 30% 수익 전환이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수익 전환 되거나 본전 오면 욕심 더 부리지 마시고 현금화 하세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 모두가 행복할 때는 이제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아버지도 행복하고 어머니도 행복하고 내 친구도 행복하고 이웃집 아저씨도 행복하고 아랫집 아저씨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다. 이러면은 이제 갈 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이클 세일러가 나와요. SNS 틀면 마이클 세일러 나온다. 2050년에는 비트코인 150억 간다. 유튜브만 틀면 나와. 그러면 이제 갈 때 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30에서 40일론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30일에서 40일 정도 오른다. 그리고 나서 종료한다. 이게 제 이론인데 코인들이요, 거의 비슷하게 알트코인들이 30일에서 40일간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2, 3주간 막 상승하고 있으면서 저거 막 펌핑 이거 펌핑 하면서 막 난리가 나.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일에서 40일입니다. 그 미친 광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30일에서 40일입니다. 곧 끝날 때가 된 겁니다. 8개 중 5개라는데 거의 비슷하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20배 30배 안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올 거예요. 적당히. 크립토 시즌 종료하면 70%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이 70% 떨어져요. 비트코인이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뭐 어떨지는 몰라요, 앞으로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 기준으로 70% 떨어졌어요. 알트코인이요? 알트코인은 보통 95%에서 99%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투 때 진입하면은 뭐 5% 10% 먹고 나오시는 분들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거의 뭐 힘들다. 그리고 한번 이때 물리면 2년이 아니고 한 3, 4년 걸립니다. 회복하는 데까지. 다시 불장 와야 되니까 한 3, 4년 걸려요. 회복하는 데까지. 이때 물리면. 그리고 안 올 수도 있어. 왜냐면 알트코인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뭐 상장 폐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트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버리고 잘 팔고 나오셔야 돼요. 항상 현금을 들고 계셔라. 계속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은 꼭 급락이 나와서 그냥 그날 사면은 2, 30% 먹는 날이 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 있어. 그런 충격적인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들을 대비해서 현금을 좀 들고 계시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 온체인 데이터나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그러나? 저는 피를 봤기 때문에. 차트나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했다가 피를 봤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MVRB나 뭐 파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압니다. 많이 알고 굉장히 맹신했고 잘 봤는데 이것 때문에 나 못 팔고 나왔어. 못 팔았기 때문에 저는 인간 지표를 믿기로 했습니다. 인간 지표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후행 지표라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보고 움직인다는 거는 후행 지표를 보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보다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인간 지표를 보는 게 가장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차트 문제가 뭐냐면 떨어진 다음에 떨어진 이유를 얘기를 해줘. 그게 열받는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나서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 주는 게 전 싫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게 지나고 보니까 가장 정확한 게 김프더라. 댓글이더라. 공포 탐욕 지수더라. 극단적 공포에 사서 극단적 탐욕에 팔면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더라. 진짜로 단 한 번도 없더라. 그 쉬운 걸 절대 못 하더라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나는 항상 극단적 탐욕에만 사더라 코인을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막 그랬더라고. 댓글로 어떤 분이 남겼더라고요. 아니 그 쉬운 거를 아니 그런 흐름을 다 알면 누가 그 비싼 가격에 사겠어요? 이렇게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그때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산다니까요.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탐욕일 때 사고 극단적 공포일 때 파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이라니까요. 아니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정반대로 간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내 마음이 정말로 정확한 인디케이터다, 정확한 지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불장 때. 불장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좋을 뿐이야. 모든 지표가 불장이라고 그래도 불장인지를 몰라요. 왜냐?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덜 올랐어. 내가 덜 먹었어. 그래서 불장인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이성을 회복하고 던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제 스스로 들었던 마음이에요. 이건 첫 번째, 나는 건방진 사람은 아닌데 진짜 난 투자 잘한다. 난 진짜 개쩐다. 난 진짜 나 어떻게 이렇게 종목 선정을 개 잘하냐? 내 AI에 밈에 게이밍에 종목 선택 완전 예술로 해가지고 그냥 포트폴리오 예술로 짜가지고 나 완전 예술이네. 그냥 쫙쫙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다 된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저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 난 공부도 많이 하고 난 시장을 매일매일 본다고. 난 공부를 정말 많이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버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정도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하지? 이게 전업 투자해도 되겠는데? 내가 굳이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일을 왜 해? 그냥 유유자적 살면 되지. 나 그냥 하루에 단타 몇 번 치면은 월급 생기는데 하루에 단타 몇 번 치면 300, 400 생기는데 내가 왜 일을 해? 나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돈은 좀 못 벌었지만 오늘은 좀 못 벌었지만 틱틱 해가지고 틱틱한 돈으로 오늘 회나 좀 사 먹으러 가야겠다. 치킨은 좀 그렇고 내가 치킨 먹은 레벨은 아니지. 업비트 틱틱 해갖고 회나 좀 사 먹어야겠다. 요따구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이제 불장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 팔고 나와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피를 볼 때가 된 거예요. 팔고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반드시 내 돈을 가져갑니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도망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드려 맞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도망칠 준비를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말 피 같은 돈이잖아요. 피 같은 돈. 돈은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피 같은 돈이니까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만맨이었습니다.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